여러분, 혹시 이런 회사 보셨나요?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4배 가까이 폭증한 회사.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한일철강이 바로 그런 아주 알쏭달쏭한 성적표를 받아든 기업입니다. 같이 한번 이 역설의 실체를 들여다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2025년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은 4.6%가 줄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무려 377%나 급증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거 엄청난 실적 개선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아주 흥미로운 모순으로 가득 찬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물건은 덜 팔았는데 이익은 4배가 넘게 남는다?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걸까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속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한일철강의 재무 상태에 있습니다. 수십 년간 웬만한 경제 충격에도 끄떡없이 버텨온 정말 말 그대로 철옹성이라고 부를 만하죠. 이 숫자를 좀 보세요. 2674%. 이게 유보율이라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가 창업한 이래로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나눠주지 않고 회사 금고에 얼마나 많이 쌓아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수십 년간 모은 현금으로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표들을 봐도 아주 훌륭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채 비율은 업계 평균보다 훨씬 낮고요. 당좌 비율도 높아서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생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특히 이자 내야 할 빚이 거의 없다는 건 웬만한 위기에는 끄떡없다는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탄탄한 재무 구조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점적인 강점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한일철강만의 해자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 구조가 한일철강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포스코 같은 국내 대기업에서 철강제를 사오거든요. 그런데 한일철강은 아예 자회사인 한일해운을 통해서 원자재를 직접 수입해버립니다. 중간 단계를 싹 건너뛰니까 당연히 원가가 낮아지고 이게 바로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이렇게 견고해 보이는 성벽에도 서서히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설의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이 화려한 숫자 아래에 숨겨진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영업이익이 그렇게 폭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다 내고 최종적으로 회사 손에 남은 돈, 즉 당기순이익은 7억 원이 넘는 적자입니다. 아니, 장사는 잘해서 돈을 벌었는데 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일까요?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심지어 이런 적자가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빙산처럼요, 수면 위에 드러난 영업이익 폭증은 그저 일부일 뿐이고 그 아래에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영업 외적인 비용이 갑자기 늘었다거나 아니면 내부에 어떤 비효율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부 환경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비용 부담이 커지고요. 미국이나 유럽은 자꾸 무역 장벽을 세워서 수출기를 막고 있죠. 여기에다 값싼 중국산 철강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 가격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우 속에 갇힌 배 같은 형국이에요. 내부적인 위험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너 3, 4세로 경영권을 넘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려고 대주주가 일부러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합니다. 일반 주주들하고는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대로 그냥 주저앉고 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 바로 촉매제들도 존재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가 철강 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 같은 신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요즘 아주 뜨거운 이슈죠. 저평가된 기업들의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네 회사 자산은 이렇게 많은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냐 하는 외부의 압박이 커지면 경영진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사들이는 그런 주주 친화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실제로 2025년에 배당을 다시 시작한 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상반된 정보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한일철강의 모든 딜레마를 보여주는데요. 벌어들이는 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적자 상태니까 가치를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비싸 보이죠. 그런데 회사가 가진 순자산, 그러니까 회사를 당장 팔았을 때 주주들한테 돌아올 몫을 기준으로 보면 자기 가치의 60%에서 80% 수준에서 거래되는 아주 싸 보이는 주식입니다.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싼 걸까요? 동종업계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면 얘기가 또 조금 달라집니다. 표를 보시면요.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 비율은 한일철강이 압도적으로 좋지만 핵심 지표인 PBR, 즉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은 0.84배로 부국철강이나 문배철강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절대적으로는 싸 보일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보면 가격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에요. 결국 미래는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호재에 힘입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숨겨진 자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강세 시나리오. 반대로 중국발 공급 과잉 같은 외부 악재를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가치 함정에 빠져 있는 약세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더 높을지에 대한 판단이 투자의 핵심이 되겠죠. 이번 분석 자료에 담긴 이 한 문장이 한일철강의 정체성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주식이 아니라 튼튼한 자산을 바탕으로 언젠가 그 가치를 인정받을 날을 기다리는 잠재력 있는 자산주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일철강은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숨겨진 보물, 즉 자산주일까요? 아니면 싸 보이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영원히 제 가치를 찾지 못할 가치 함정일까요? 그 판단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